안녕하세요. 정답만 쪽쪽 집어내는 쪽집기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전치사라는 게 아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그리고 그 전치사가 사실 종류도 많지만 각각의 전치사마다도 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 2개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시는 그쵸? 품사가 바로 전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사실. 그쵸?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가도 어려운 것이 바로 전치사겠지만 항상 중요한 거 어느 선까지만 기억하셔야 된다. 선까지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게 파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거기까지 필요한 부분까지가 여기까지만 필요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는 게 또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아이가 바로 전치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전치사를 공부하면 돼 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얘기만 먼저 해드릴 건데요. 토익에서 사실 물어보는 전치사도 나름대로 어떤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34가지 정도가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34가지만 좀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토익 문제를 볼 때만큼은 절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34가지를 보기 전에 좀 더 이제 기본이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치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여러분,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접속사라는 아이랑 사실 먼저 같이 가요. 자,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사실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차이점보다는 먼저 한 가지, 얘네 2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의 공통점은 연결어의 역할을 한다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전치사는 보통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냐면 바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고요. 쓰이는 아이고, 접속사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 연결한다고 배우세요? 그렇죠.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아이라고 배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연결어야. 그래서 시험에서 전치사하고 접속사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공통점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어디를 본다? 차이점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연결을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거고 접속사는 보통 절을 연결하는 거야.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시험에서 전치사, 접속사를 같이 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부터 먼저 생각하자? 전치사는 명사를, 접속사는 절을 연결해. 이 점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차이점. 그래서 어딜 잘 보면 된다? 바로 요 자리가 빈칸 자리겠죠? 이 빈칸 자리 뒤에. 그래서 명사가 왔습니까? 절이 왔습니까?를 먼저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명사가 왔다면 보통 전치사가 답이 되겠고요. 절이 왔다면 보통 접속사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he was sick, 그죠? 그래서 Mr. Kim didn't attend the meeting. 자,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for 그리고 because를 씁니다. 그럼 사실 for, because 하면은 해석으로 보시면 이 문제는요. 둘 다 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왜? for라고 얘기하는 아이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because는 대표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사실 무엇이다? 이유를 나타내. 그래서 그가 아팠기 때문에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둘 다 답이에요. 자, 그런데 뭐다? 공통점 말고 차이점을 생각해야 답을 꺼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다? because는 전형적인 접속사죠. 그쵸? 그 다음에 for는 전형적인 전치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이제 보이시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접속사 다음엔 절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 빈칸 뒷자리에 절이 왔습니까? 명사가 왔습니까만 포커스를 두시면 정답이 의외로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누구 나왔어요? 절이 나왔죠. 주어 플러스 동사. 절이 왔으니까 정답 뭐로 간다? because로 빠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한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공통점, 연결어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을 토대로 해서 그 자리 다음 자리에 절이 왔는지 명사가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의외로 정답은 쉽게 나온다라는 거, 해석이 아니라는 것까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 시험에서 여러분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사실 근데 이건 알아야겠네요. 누가 전치사고 누가 접속사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겠죠? 아,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전치사다 접속사다 나와 있으면 따로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 전치사랑 접속사. 지금 저희가 전치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치사 문제는 접속사와 같이 구별시키는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치사랑 접속사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끼리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전치사는 명사를 가져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어딜 잘 봐야 한다? 명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돼요. 왜? 명사가 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와야 되는 거야. 시간 명사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누구고 장소 명사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누구야.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땐 항상 어딜 봐라? 이 명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위주로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명사가 주로 보통 시간 명사나 장소 명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이런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치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간과 장소의 기본이 되는 전치사 at, on, in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예전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때 특히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실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왜 보통 시간과 장소의 기본 전치사가 에도닌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죠. 몇 시에,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느 장소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특별하게 그 시간이나 장소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냥 단순하게 시간, 장소를 나타낼 때는 그냥 단순한 전치사 에도닌을 써요. 그런데 그 시간이나 장소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어. 예를 들면 7시까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소 밑에, 그 장소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의미에 맞는 전치사를 사실 골라서 여러분들이 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거죠. 에도닌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그냥 기본이 되는 전치사로서 그냥 어떤 특별하게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at, on, in 대신에 그 의미에 맞는 전치사를 갖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전치사 에도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이거죠.
at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t이 가장 작은 범위고 in이 가장 넓은 범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장소 모두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시간에서 가장 작은 범위가 뭘까요? 7시, 6시라고 하는 바로 시각명사가 가장 작은 범위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시각에 대해서 시각이 모여서 뭐가 돼요, 여러분? 하루가 될 수가 있죠. 24시간이 모이면 24시간이면 하루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 자, 하루의 개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월요일, 토요일과 같은 요일이나 뭐 10월 24일과 같은 날짜들, 그쵸? 요럴 때 저희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날짜가 30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달이 되죠? 그래서 뭐 10월 달에 그러면 in Octobe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달이 또 3개가 모이면 계절. 자, 계절이 또 4개가 모이면 연도가 되죠? 연도가 100개가 모이면 세기가 돼요. 세기. 그렇죠? In the 21st century 이런 식으로 21세기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at, on, in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에서요. at은 가장 작은 범위, 시간에서는 시각. 그래서 at 2 p.m. 그죠? 자, 이런 아이를 쓸 수 있다는 거고 on Thursday. 그쵸? 자, 요런 아이를 쓸 수 있는 거고 in October 요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in summer 요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전치사 문제 물어볼 때 이 기본 전치사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에론이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살짝만 좀 뭔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at 같은 경우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새벽에 at dawn, 정오에 at noon, 밤에 한밤중에 at night. 그래서 at night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 하면 in the morning, 그쵸? 그 다음에 오후에 in the afternoon.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녁에 in the evening 이라고 해서 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란 표현, 그쵸? 그래서 요 관용적인 표현도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우리 장소의 얘기로 가보죠. 마찬가지로 at이 가장 작은 범위, in이 가장 넓은 범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on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죠. 중간이에요. 그쵸? 근데 장소를 나타낼 때 중간의 개념, 중간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게 여러분 파악이 되세요? 그쵸? 이 중간 범위라는 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작은 범위, 딱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훨씬 그 내용 파악이 딱 되는데 중간 범위는 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on은요, 여러분, 장소를 나타낼 때 그냥 단순히 on 자체를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해서 on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보다는요, 주로 얘는 나름대로 특수한 용법에서 쓴다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용법이 뭐냐면 층수요. 자, 대표적인 이거죠. 2층에서 on the second floor. 이런 개념에서 쓸 때 사실은 on을 쓰는 거. 요거 아니면 여러분 사실 이 장소 말고 왜 위치라는 개념에서 on 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맨날 문법 배우면 on 되게 많이 쓰잖아요. The cat is on the desk. 그쵸? 책상 위에 우리가 뭐 고양이가 있어요.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표면 위에라고 얘기하는 위치적인 뉘앙스를 사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on을 쓰는 거지 on 자체는 그냥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통 장소를 기본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at과 in을 많이 쓰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at은 가장 작은 범위, in은 넓은 범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작은 범위라는 것도 어렵죠. 뭐가 작고 넓은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쵸? 그건 상대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그래서 at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범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일반적으로 작다라고 하면
꼭 찍어주는 게 바로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점, 장소의 점을 나타낼 때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에 바로 at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in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in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장소명사를 얘기할 땐 사실 대부분 in을 쓰게 돼요.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이 on처럼 어떤 장소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안에 라고 얘기해서 어떤 내부의 뉘앙스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스룸 안에 있는 거잖아요. We are in the classroom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교실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라는 사람들이 교실 안에 있구나 라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실 안이든 밖이든 그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교실이라는 곳 자체에 있어. 곳 찍어준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We are at the classroom 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we are on the classroom 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 위에 우리가 있다란 얘기인데, 위치에 있다란 얘기인데 그 뉘앙스가 여러분 내용이 파악이 되세요? 교실이라고 하는 곳 장소 위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할 건데?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on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때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at, on, in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at은 점의 개념, 그렇지 않을 땐 보통 in을 쓴다는 거, 그리고 on은 약간 특수한 상황, 주로 층수를 나타내거나 어떤 위치, 위에라는 표현을 쓸 때 on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전치사, 기본 전치사, add-on까지 여러분 정리해봤거든요.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조금 더 헷갈리기,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전치사들을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